여러분, 저 오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이 너무 무거워서 잠시 옆으로 밀쳐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을 피할수록 답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명절이면 몸이 부서져라 움직이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산 날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 다 키웠으니 이제 쉬면 되지. 하지만 막상 혼자 앉아 있으면 그 고요함이 편안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채워야 할 것 같은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재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 비법도 아닙니다. 자식 자랑도 노후 투자 전략도 아닙니다. 70세 이후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제가 오랜 세월 직접 보고 듣고 겪으며 깨달은 것을 솔직하게 나눠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말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댓글에 지금 여러분의 하루를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많은 어르신들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70대, 80대, 어떤 분은 90대까지 삶의 끝자락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분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똑같은 한 가지. 평생 남을 위해 사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외로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마지막이 외로운 것일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5남매를 혼자 키우신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두부를 팔아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밥은 항상 마지막에 드셨습니다. 새 옷은 한 번도 사입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 것을 먼저 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집을 고쳤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나중에 라고만 했어요. 나중에 자식들 다 크면, 나중에 돈 좀 모이면, 나중에 집 사면 그때 내 것 하나 사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일흔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잘못 사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다만 한 사람을 빠뜨리고 사셨던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것은 한국의 70대, 8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도록 교육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는가?
7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리셋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현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짜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선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이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을수록, 모임이 많을수록, 전화가 자주 올수록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만날 때마다 불평입니다. 자식 이야기는 매번 짜증이 섞여 있고 며느리 흉을 보다가 사위 욕을 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말로 시작해서 세상이 다 자기를 무시한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분과 2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에너지의 흡수라고 부릅니다. 젊었을 때는 체력이 있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털어버리는 것도 쉬웠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물이 담긴 양동이 같습니다. 한번 엎지르면 다시 채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소중한 물을 아무데나 뿌리고 삽니다. 옆에서 쏟아내는 부정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친척이니까, 동네 이웃이니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평생 마음이 넓고 사람을 좋아하셨습니다. 동네에서 모임이 있으면 제일 먼저 오시고 잔치가 있으면 앞장서서 일을 거두셨습니다. 집 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마루에는 늘 손님이 있었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토록 뜨거웠던 자리가 가장 차가운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모았지만 사람을 깊이 두지 못하셨습니다. 넓게 퍼졌지만 진하게 이어진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욕먹을까봐, 전화를 안 받으면 서운해할까봐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그냥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1시간이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의 10시간보다 훨씬 값집니다. 관계도 인생도 비울 줄 알아야 채워집니다. 70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에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름이 지금 떠오르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 이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 번쯤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깊은 후회를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밖에서는 크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고 후배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동네에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배우자에게는 가장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칭찬 한마디, 고마운 말 한마디, 그것조차 인색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밥 짓는 것, 빨래하는 것, 집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부인이 음식을 차리면 왜 이건 없어?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면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했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넓고 좋은 집이 그분에게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밥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녀올게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1년 사이에 10살이 늙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지키던 건 집이 아니었어요. 집의 온기였어요.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그 온기 속에서 살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실패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밤, 같은 이불 아래 숨을 쉬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여러분의 약함을 보았으면서도 떠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람에게 가장 예의 없이 굽니다. 밖에서는 웃으면서 돌아와 집 안에서는 짜증을 냅니다. 오래됐으니까, 익숙하니까, 어차피 안 떠나니까.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사를 잊은 것입니다. 저는 두 노인이 함께 앉아서 서로 등을 긁어주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이 닿는 곳을 긁어주고 시원하다고 웃는 그 모습, 그 고요한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재산도 그 두 노인의 등글기 하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 옆에 앉아보십시오. 굳이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래된 갈등을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마음이 말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표정이 배우자에게 전해집니다. 부부는 오래될수록 말보다 기운으로 통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집니다. 그분의 주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건너온 강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은 먼저 가십니다. 형제들도 언젠가 헤어집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어느 쪽이 먼저 떠날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 언젠가는 자기 길을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남이 나에게 하면 상처가 되는 말을 스스로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다 끝났어. 남이 이런 말을 하면 화가 나겠지만 스스로에게는 매일 이 말을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최 씨, 동네에서는 성인이라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이웃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반찬을 싸들고 갔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갑을 열었습니다. 마음씨가 너무 고와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70이 되어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한 번도 나를 위한 옷 한 벌을 사입지 않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 먼저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나를 처음 버린 사람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저였어요.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이 자기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외부로만 흘러나갔습니다. 이것이 이기심과 무관합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존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그냥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예쁜 그릇에 담아 드십시오. 혼자라도 밥상을 차리십시오. 그것이 내가 나를 대접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집에서 허름한 옷만 입지 마십시오. 깔끔하게 차려 입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지 마십시오. 아니, 거울을 보십시오. 하지만 주름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주름 뒤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품격입니다. 70세 넘게 살아온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젊은 사람의 자기중심과 다릅니다. 그것은 수십 년을 건너온 사람이 비로소 도달하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귀하게 대할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합니다. 자존감은 노년의 가장 강한 보호막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못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오랜 친구가 멀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삶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했습니다. 대가족 속에서 살았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면 그 고요함이 낯섭니다. 낯선 것은
두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곁에 없어서 아픈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누군가가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기대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서도 완전한 상태입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내면 상태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상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하지만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고독을 즐깁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자기 자신과 친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옵니다. 제가 상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찻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이 찻잎을 만나 색이 번지고 향이 올라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납니다. 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찻잔의 온기와 함께이고 바람 소리와 함께이고 새벽의 빛과 함께입니다. 우주와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느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것이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삶의 본질에 닿는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도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많은 것이 들립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면서 듣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사실 이것이 좋았구나. 나는 사실 저것이 두려웠구나. 나는 사실 이것이 소원이었구나.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70세 이후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이 평생 받지 못한 선물입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해야 할 것도 누구를 위해 있을 필요도 없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세 이후의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채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비울 줄 아는 용기에서 옵니다.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를 내려놓는 용기, 더 이상 의무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 용기, 평생 마지막 순위였던 나 자신을 이제는 첫 번째 자리에 올려놓는 용기, 그리고 우리 곁에 남아있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에서 옵니다. 배우자, 그리고 나 자신, 이 두 사람에게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70세 이후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수고했어. 고마워. 잘 버텨줘서 고마워.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의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말해도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처방입니다. 어떤 약보다, 어떤 건강법보다, 어떤 돈보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